과학쌤. 갈고리 과학쌤 이래가지고 번개쌤 미쳐버리겠다. 번개쌤이지. 번개쌤 갈고리 쳐다. 환상가 같다. 자 봅시다. 화학 반응.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이지. 여기서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 뭔데? 화학 반응이 뭐예요? 화학 반응의 뜻? 화학끼리 그냥 화학이 반응하거나 하면 누구나 다 대답하는 거야. 말고 쉬운 말로 화학 반응 뭔데? 화학식으로 변. 이거는 이제 다 알아둬야 돼 지금. 어차피 너 2학기 대비도 해야 되잖아. 여름방학 때 2학기 대비 나간단 말이야. 다다음 주나 다음 주에 그거 한다고. 커리큘럼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직전 대비는 무조건 다 전날 2시야. 통일. 알았지? 미리 얘기했다. 미리 무조건 2시. 저도요? 다 2시. 무조건. 너 뭐야? 알았지? 나 안 해도 돼. 곱살 끼지 마. 무조건 2시야. 알겠지? 무슨 시간 줬죠? 지금 씨 공동은 다 전범이야. 게다가 대평 같은 경우도 앞에 30 몇 페이지부터 또 누적이야. 걔네도. 엄청나. 지금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고 화학 반응은 다른 게 아니라 삼두.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현상이야. 삼삼두. 여섯 개 먹고 다. 이렇게 올려.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이면 무조건 다 화학 반응이야. 알겠죠? 네.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밥하고 삼겹살하고 돼지고기 다 해서 막 먹었어. 다음날 나오는 거 보면 어때? 삼겹살이 나와 있어? 밥이 나와 있어? 냄새 다르고 모양도 이상하잖아. 맛도 다르잖아. 아니 그게 바로 화학 반응이야. 새로운 물질 형성했잖아. 병이라고 하는 놈. 그래. 그게 화학 반응이라고.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라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 무조건 화학 반응이라는 거야.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라고 이게 너네가. 근데 거기에 관련된 걸 얘기하자면 이런 화학 반응인데 이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생명체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네 글자로 얘기하느냐? 이 말을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야. 물질대사. 물질대사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또 생명체 내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은 물질대사라고 한다는 거구나 알아두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물질 아무거나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 어떤 물질 알고 있냐? 물. 먹는 것 중에서 탄수화물.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 뭐 밀가루 같은 거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쌀. 녹말. 녹말이라 그러잖아. 녹말이 분해되면 뭐로 분해돼? 포도당. 호주. 그건 너무 많이 갖고 좀 그 전 단계. 포도당. 아니 그 포도당과 포도당이 합쳐져 있는 거야. 이걸 외워놔야지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했잖아. 아니 그 너무 많이 갔다. 그거는 이상한 쪽으로 갔다. 그거는 엿당 들어갔지? 엿당. 그래. 그러니까 거기 있는 녹말이 고분자 물질이야. 녹말이 고분자 물질. 그 다음에 엿당이 저분자 물질이야. 분자가 적어요? 그래. 고분자 물질. 엿당이 여러 개가 연결돼.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되면 우리가 뭐라 그래? 고분자 녹말이라 그러는 거야. 셀룰로스 아까 그랬던 셀룰로스 세포벽 성분 셀룰로스. 네. 셀룰로스가 바로 포도당이 여러 개가 연결된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고분자 물질이야. 이런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보다는 실제로 에너지가 더 높아. 에너지가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잖아. 상식이야. 고분자가 저분자로 돼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돼? 들어가? 방출돼요. 방출되지. 그래.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 발열 반응. 발열. 그다음에 열을 낸다고.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 반대로 되면 에너지가 들어가겠지. 그래 이걸 흡열 반응이라 한단 말이야. 됐지? 근데 내가 지금 그린 요 그림은 단순한 화학 반응을 그린 거야. 물질 대사가 아니야. 알겠지? 물질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효소가 관여해야 돼.
효소가 없는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효소하면은 물질 대사 떠올리고 물질 대사는 반드시 효소를 떠올려야 돼. 일차원적인 사고 방식이 또 나왔어요. 생명과학에서. 물질 대사를 하면 뭐? 아이씨 방금 했는데 왜 대답이 안 나오냐? 고분자. 아니 방금 했잖아. 효소라고요. 와 이게 어렵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세상을. 응? 효소하면 뭐? 물질 대사. F하면 A 하는 것처럼 똑같아. 물질 대사하면은 바로 효소. 효소하면 물질 대사. 무조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 반응하고 물질 대사는 효소 때문에 반드시 다르다는 얘기지 뭔가가. 됐지? 네. 이렇게 일단 먼저 알아둬요. 그 다음에 고분자가 저분자가 될 때 이런 현상을 우리는 분해라고 얘기해요. 분해작용이라 얘기합니다. 분해작용. 쉬운 말로 분해라 그러는 거야. 맞잖아. 녹말이 분해되면 엿당이 된다. 또 엿당이 고분자야 만약에. 그럼 저분자는 포도당이 되는 거지. 또 포도당이 고분자야 만약에. 포도당이 분해되면 뭐로 분해돼? 이런 식. 포도당이 분해되면 뭐로 분해돼?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된다고. 그러면 포도당이 오히려 고분자가 되는 거야. 포도당이 분해된다는 얘기는 포도당이 타면 이런 뜻이야. 포도당이 어떻게 돼 있는데? 화학식이 뭔데? 시 초 6, 12, 6. 이게 포도당이잖아. 네. 초 6, 12, 6. 이게 포도당이야.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된단 말이야.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고분자냐 말이야. 얘가 더 고분자 맞지? 내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고분자와 저분자라는 말은 상대적인 거라고. 응?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요거 좀 명심해서 알아둬. 그러면 고분자가 저분자로 될 때 분해라고 얘기하는데 요 분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화. 뭐 떠오르는 거 없냐? 이화 보니까? 이화에도 떠오르지 그래. 이화여대 가면 어때? 여자가 많아요. 다 여자들이 많아. 분해돼. 맞잖아. 내가 경험을 해본 거야. 이화여대 앞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어요. 계속 봤어요. 그냥 구경했어요. 그냥. 시간이 가는 줄 몰라. 여름이었거든. 그때 아주 좋았어요. 분해된다고요. 분해. 이화적용.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충격적이던데. 실제로 겪은 거예요. 왜요? 뭐, 나쁜 거 아니잖아. 뭐 어때? 여자 여자 구경 이화여대는 다 죄다 여자니까. 그때 느끼는 거야. 아 역시 학교는 대학은 역시 서울에서 나와야 돼. 동기부여 확 되지. 안 되냐? 홍대의 거리 아니야? 화려합니다. 그냥 봐봐 지금 여기 가천대학 가는 애가 있어. 내가 걔한테 그랬어. 야 홍대 거리 홍대 가봤냐? 그러니까 안 가봤어요. 야 대학생이 뭐하냐? 그런데 가보고 놀아야지 하니까 너무 멀어요. 아휴 그러니까 그 근처에 대학을 가라고요. 제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상한 데 지방으로 가가지고 막 버스가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 거기는 1시간 기다려야 돼. 1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지나다녀. 그거 기다리고 대학 가야 되는 학교 가야 되는 거야. 서성한 돈 불편하니까 차를 사줘요. 차 몰다 보니까 사고 나고 그러니까 뭐 또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그런다고. 캠퍼스도 넓은데 가라 말이야. 넓은데 가서 차 없이는 강의실을 이동할 수가 없는 곳으로 다니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런 거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화는 분해작용이에요. 잊지 말아요. 다음에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는 현상을 우리 합성이라 그래. 쉬운 말로 합성. 얘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동화작용이라 그래. 동화. 내가 얼마 전에 실제로 당근에서 책을 26권이 있는데 그걸 3,000원에 판다 그래가지고 샀어. 얼른 갔어. 얼른 돈 보내고 얼른 갔어 내가. 가서 여기 수원 여기 근처에 갔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아줌마가 책을 딱 끌고 나오더라고. 와 되게 많아. 그거 3,000원에 파는 거야. 개꿀이잖아.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샀어요. 딱 봤는데 집에 와서 갖고 왔어.
갖고 오자마자 까망이 하영이는 이제 자기보다 큰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막 하악질하고 옆에 놓고 끊어 딱 봤어요. 책을 넘겼는데 그림도 많고 글씨도 되게 커 책이. 뭐지? 그랬더니 전부 다 동화책이. 와, 몇 권 읽어봤어. 또 도움되는 건 있더라고. 그래도 몇 권 읽고 놔뒀어요.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쌓아놨어. 다시 재당근 10,000원에 팔았어요. 3배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생산적이네. 실제로 생산적이지 아주. 그렇지. 당테크. 저런 거 당근테크. 그러나 그걸 팔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내가 또 포장을 또 해서 또 갖고 가서 주고 와야 되겠지. 불편해요. 아무튼 동화책 주면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싸움 없는다고. 합성 이렇게 연상하라고. 안 잊어버려.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연상했거든. 그 전에 나도 사람인데 야 이화가 분해인지 동화가 합성인지 헷갈리는 거야. 두 개가 막 왔다 갔다 짬뽕으로. 이렇게 하니까 절대 안 헷갈려. 25년 전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만들었단 말이야.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 내가 그 정도면은 여러분도 당연한 거야.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화에 대한 예시, 분해에 대한 예시 막 분해되잖아. 에너지 발생되지, 에너지 막 나지. 실제로 3시간을 거기 있었어. 시간이 가는지 몰랐어. 진짜. 가끔 남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 아, 오늘 교수님이야. 그렇다고요.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세포호흡이 야 그냥 뭐 뿜뿜 배가 고파서 구경을 못 하겠더라. 너무 세포호흡이 원활. 세포호흡 하니까 세포 소기가 기억나야지 뭐. 아이씨 대답이 나와야지. 네? 세포호흡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핵은 생명활동 조절이고 골지체. 골지체는 물질을 내보낸다 했잖아. 내가 소포체. 소포체는 물질 이동 통로라고 얘기했잖아. 마이토콘드리아. 그래 마이토콘드리아가 세포 호흡이야 바로. 응? 세포 호흡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 이 부르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거는 똑같이 분해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일어나. 세포 호흡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된단 말이야. 얘는 그냥 연소야. 연소 태우는 거야. 포도당을 태우면은 한 방에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낸단 말이야. 왜 이런 차이가 있어? 네? 에? 왜 이런 차이가 있냐고. 얘는 왜 세포호흡은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내고 연소는 한 번에 에너지를 내냐고. 그 서서히 뭐 볼 게 뭐 있냐? 뭐? 응. 에이? 온도 아 참 온도가 어딨냐 여기에. 침. 에이? 연소 와 미치겠다. 효소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물질에는 뭐 효소. 정상적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맞죠? 그래 에너지를 내는데 조금씩 에너지를 낸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또 대답이 안 나오고. 효소요. 와 미쳐버리겠다. 효소라고요 효소. 근데 이 에너지를 내는 게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에너지를 내긴 내는데 에너지 내는 게 바로 36.5도 체온 나오잖아. 에너지 내잖아 우리가. 이 에너지를 저장까지 해요. 저장. 이거를 이제 어디다 저장하냐면 ATP라는 물질에 저장한다는 것만 알아두고 학교에서 만약에 ATP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그럼 그때 얘기해. 응? 얘기해 줄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요거는 생명과학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 요거 드립할 때 똑같은 드립할 거야. 요것도 똑같이 다 드립을 해요. 완전 수업이 똑같아. 컨트롤 C, 컨트롤 V야. 그러니까 이게 세포호흡이야. 에너지를 저장도 하고 에너지를 내기도 한다고요. 이게 효소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긴다. 합성에 대한 예시는 뭐가 있냐? 합성, 뭐 합성하니까 뭐 떠오르는 게 있잖아. 무슨 합성? 뭐 띵 합성, 아이, 광합성. 그래, 광합성. 또는 단백질 합성. 야,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 뭐야? 네? 그거 외워야 되잖아. 전체.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 마이토콘드리아
라이보솜. 라이보솜. 그럼 광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은 뭐야? 연록체. 용록체. 그건 알죠. 빛을 가지고 합성한다고요. 단백질 합성도 동화작용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어떻게 해서 ATP를 저장하고 ATP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지 자세한 과정들이 있어. 그거는 2학년 2학기 때 심화 선택하면 때 배우는 거야. 세포와 물질 대사 시간. 굉장히 재밌어. 내가 전공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재밌어. 진짜로. 아무튼 외울 게 겁나 많고요. 엄청 재밌어.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건 단백질 합성은 동화작용이 예시고 에너지가 흡수된다고요. 이게 물질 대사의 기본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연소하고 세포호흡의 차이점을 한번 보자고. 이게 다 나오나? 이게 세포호흡까지 잘린 거 아닌가? 그렇지? 아 약간 잘릴 뻔했네. 살짝 옮기자고. 됐다 그래. 그럼 연소가 일어나고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본다면은 온도를 볼게요. 온도. 연소라는 얘기는 태우는 거잖아. 태우는 거. 태우는 거. 그래서 내가 태워볼게. 이거 아씨 종이를 갖고 그냥 깎아줬어. 얘를 이렇게 해서 얘 종이를 태우려고 포도당을 태운다는 개념이야. 에너지 축이 이렇게 있잖아. 얘가 고분자 물질이란 말이야. 저분자 물질로 만들려고 내가 태우려고 지금 에너지를 가할 거야. 여기다가 뜨거워졌어. 지금 타 안 타? 안 타. 에너지를 내가 가했는데 안 타. 좀 더 에너지를 더 많이 가할게 내가. 아 뜨거라. 진짜 뜨거워. 에너지 더 많이 가했는데 안 타. 맞지? 얘를 태우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해야 돼. 어느 정도 온도를 가해야 돼. 100도. 100도도 안 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얘 타냐? 안 타. 맞잖아. 400. 그래. 한 300도 정도 돼야 돼 이렇게. 터본. 타잖아 이렇게. 타면서 뭘 만들어?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지. 쟤. 그러니까 화학 반응 맞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300도 이상이야. 그러니까 얘는 온도를 이 정도로 높여야 돼. 이 정도로. 엄청나게 높여야 돼. 그래야지만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됐나? 얘는 300도 이상이야. 고온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란 말이야. 하지만 세포호흡은 언제 일어나? 몇 도 정도 되면 일어나? 36점. 그래. 사람 체온이 36.5도잖아. 저온에서 일어나. 저온에서. 대본에서. 왜? 뭐 때문에? 대본에서. 뭐 때문에? 이런 씨 여섯. 효소 때문이라고 무조건 생명체는 효소 때문에 일어난다면 거의 대부분이 다 답이 맞아. 대본에서. 그래. 왜요? 답이 아니야.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자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얘가 왜 저번에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 똑같은 화학 반응식이잖아 지금. 화학 반응식은 똑같아. 근데 얘는 왜 정원에서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이 에너지 언덕을 낮춰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낮춰줘서. 이 에너지 언덕을 뭐라 그러냐면 요걸 언덕을 활성화 에너지라 불러요. 화학 반응을 하는데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란 뜻이야.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효소가 세포호흡할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반응이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일상생활 되게 많아 이거. 예를 들어서 너네 소화제 먹잖아. 소화제.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되냐?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속에서 음식물이 분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맞지? 그 음식물이 뭐 영양소가 뭐 있어? 단백질이 있지, 지방이 있지, 탄수화물이 있지. 그 세 개를 분해하는 효소를 먹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효소를 먹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분해가 원활하게 되겠지. 그 소화시키는 거. 그 소화제 원리라고. 세탁. 너네 세탁 세제에 보면은 하얀색 가루 세제. 거기 보면 파란색으로 때 알갱이 있는 거 본 적 있냐? 네. 관찰력이 좀 있어야지 알아 그런 것도. 그 파란색 알갱이가 뭐냐면 세탁 세제는 온도가 높을 때 잘
빨래가 잘 되게 만들었어. 온도가 낮을 때 빨래가 잘 돼. 높을 당연히 높을 때지. 근데 온도가 낮은 찬물을 많이 사용하잖아. 찬물에서도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그 파란색 알갱이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가지고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서 세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왜 찬물했어요? 응? 왜 찬물했어요? 뜨거운 물 가스비 들어가잖아. 그 찬물 많이 쓰니까 실제로. 그다음에 세탁 세제에 보면 세탁 그 때가 단백질이라든가 기름기, 지방이 많어. 그 세제 속에다가 그 기름기,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분해하면 때가 잘 빠지지. 그런 원리란 말이야, 전부 다. 그럼 예시를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아무튼 이런 원리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하나가 나와. 뭐가 나오냐면 광합성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 얘는 반대라는 얘기는 어떻게 그래프가 나타나야 돼? 이렇게 나타나야 돼. 에너지 죽이면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로 되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맞지?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 볼게. 이것만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말장난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효소는 광합성 할 때 효소를 활성화를 낮춰주는 게 완전히 다 낮춰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낮춰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요만큼이 낮아져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 요게 반대로 동화작용에 대한 예시입니다. 됐나요? 뭔 얘기인지? 얘는 이화작용이고 이화작용은 뻔한 얘기고 그다음 얘는 동화작용일 때 이렇게 된다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서 요만큼이냐 또는 여기서 요만큼이 요거가 말장난 많이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고분자 물질하고 저분자 물질의 이 에너지 차이값 있지. 여기 있는 에너지 차이값. 고분자 물질과 저분자 물질의 에너지 차이값. 마찬가지 여기도 고분자 물질과 저분자 물질의 에너지 차이값 있지. 이게 뭐냐면 반응하는 열이야. 에너지야. 반응열. 이걸 반응열이라고 불러요. 뭐 요 정도만 알아두면은 자세히 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효소가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 예시를 보자고. 요거는 너무 중요해. 이거는 되게 중요해. 연소 세포고 치우 예시로 뭐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방법.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더 안전하잖아. 하지만 그냥 뛰어내려도 되잖아. 죽든 말든 뭐 알바노. 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 계단 내려가면 안전하다. 아, 그게 다 뭐 때문이다? 효소 때문이다. 무조건 효소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효소가 어떤 놈이냐 보자고요. 그림 그려볼게요. 효소. 효소는 첫 번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이야. 무조건 단백질이야.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세포와 물질에서 심화 선택할 때 공부하고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마. 효소는 무조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되게 민감해. 계란 봐라. 계란. 투명한 부분이 흰색으로 바뀌는 게 계란 흰자잖아. 근데 노란색은 색깔 바뀌어. 노른자 색깔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맞지? 그러면 그 흰자 부분이 뭐라는 얘기야? 단백질이라는 얘기야. 노른자는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얘는 온도에 되게 민감합니다. 온도에 민감해. 봐라. 야, 흰자가 하얀색으로 바뀌었는 다시 투명한 색으로 바뀌냐? 바뀔 수 있냐? 한번 바뀌면 끝나는 거야.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한번 성질이 변해버리면은 그걸 우리 유식화 말로 변성이라 변성. 변성되면 끝나는 거야. 하나 더 있어요. pH. 이거에 대해서는 통합과학 2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지금은 단백질은 온도와 pH에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열이 너무 높아. 만약에 40도 이상 올라가. 그럼 단백질 성질이 변해버려. 우리 몸이 물을 다음으로 많은 게 뭔데? 단백질이야. 단백질 성질이 변해버리면 효소의 작용이 제대로 돼 안 돼? 안 되지. 화학 변화 제대로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몸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효소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긴 모양을 간단하게 그냥 그릴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 이거 뭐냐? 팩맨이냐 뭐냐? 그런 거 있잖아. 아니야? 그거? 난 몰라. 아무튼 그래 이렇게 생겼다 치고 그 다음에
얘가 결합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겨서 분해되는 물질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아밀레이스야. 그럼 얘는 녹말이 되는 거야. 얘가 효소입니다. 명칭 파란색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다 가자. 효소. 사실은 이 부분이 모양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양이 살짝 좀 달라.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모양은 좀 달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물질은 여기에 결합해서 분해가 되는 물질이야. 쉬운 말로 반응하는 물질이라 보면 돼요. 반응물. 같은 말이 뭐냐면 기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질. 얘가 아밀레이스면 아밀레이스의 기질은 녹말이 되는 거야. 근데 옆에 만약에 단백질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럼 얘는 결합할 수 있지만 얘는 결합을 못하지. 맞지? 그래서 기질의 모양이 효소의 이 부분이랑 같이 얼추 모양이 맞아야 돼. 다시 기질의 모양이 효소의 이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해요. 활성 부위. 활성 부위랑 모양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 모양이 다르면 결합을 할 수가 없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질 특이성이라 그래. 기질에 대한 특이한 성질이 있다는 뜻이야. 기질 특이성. 그럼 결합한 걸 그려볼게. 효소, 아밀레이스, 그다음 녹말. 됐죠? 그 다음에 효소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줬을 뿐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기질이 분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몇 땅으로 분해가 된 거야. 얘 명칭은 뭐야? 그대로 효소예요. 얘 명칭은 생성하는 물질, 생성물질. 생성물. 효소 작용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얘 명칭 내가 안 적었지. 이름 만들어 봐봐 한번. 효소하고 기질이 같이 함께 결합돼 복합되어 있잖아. 결합되어 있잖아.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르는 거야. 효소 기질.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 그림. 왜냐면 좀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러면 헷갈리는 게 좀 있어요. 고3도 헷갈려 하더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효소 자체는 변함이 없어. 얘하고 똑같잖아. 그림이 지금. 완전히 똑같잖아.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다르게 보이나 이거? 그림이? 똑같이 보이지? 다르게 보이는 거는 잘못돼서 그런 거야. 눈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똑같아요. 그림이 완전히.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는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주는 역할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이런 생성물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효소의 작용이야. 이걸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른다. 기질 특이성. 얘만 명칭이 좀 달라졌을 뿐이야. 효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명칭만 달라진다. 나중에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볼게 이제 한번. 예시를 어떤 효소를 사용할 거냐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사용할 거야. 시험관에 넣을게요. 책에 있는 것만 얘기할게.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과산화수소만 집어넣었어요. H2O2. 이거 소독해야 되는데 과산화수소. 이거 소독해야 되는데 아쉽네. 이 과산화수소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분해가 돼. 그럼 어떻게 분해되냐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버려. 물과 산소. 산소가 뽀글뽀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산소 소독하면 여기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거든. 산소가 뽀글뽀글 나오는 거야. 세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세균과 전혀 관련 없어. 손에 얼마나 세균이 많냐. 그러니까 과산화수소 문제를 봐봐. 거품 나오는 거 안 나와. 자, 요거 개수 맞춰보자. 빨리 해보자. 복수. 개수 빨리 맞춰봐봐. 바로 안 나오나? 수소는 왼쪽에 2개, 오른쪽 2개 끝났잖아. 산소는 왼쪽에 1개, 오른쪽에 3개잖아. 어떻게 하면 돼? 2일. 얘를 까지 2분의 1 하면 되지. 그치?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하지만 화학자들이 분수를 쓰지 말자 했다고.
그래서 양변에 다 2 곱하면 되죠. 끝났어요. 요거야. 이런 화학 반응식에 의해가지고 산소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과산소 가만히 놔두잖아. 얘도 그럼 거품이 나긴 나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품 나. 천천히 산소가 펄펄 천천히. 근데 이 속에다가 효소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여기다가 효소. 그 효소가 어디 속에 들어있냐면 감자 속에 들어있어. 생감자 속에 들어있어. 그러면 생감자를 넣기 전 이 첫 번째 A 시험관에서는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높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생감자를 집어넣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거야. 그래서 거품이 그냥 뽀글뽀글 막 올라옵니다. 거품이. 자, 세 번째는 뭘 집어넣냐면 삶은 감자를 집어넣어. 감자, 삶은 감자. 예를 들어 삶은 감자라는 얘기는 효소가 있긴 있었었는데 그거를 온도에 민감한 이 효소를 파괴를 시켜버린 거야. 알겠나요? 삶아가지고. 그럼 카탈리스가 이 속에 있어 없어? 효소가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있는데 파괴된 효소라고. 제 기능을 못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지 못하는 그런 효소가 여기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품 나 안 나? 안 나지. 제대로. 이해돼요? 근데 그 카탈레스는 효소가 피 속에도 들어요. 피 속에도 들어있어. 잘 다쳤다 오늘 제대로 보여주네. 살아있는 교보제네. 그럼 내가 여기 과산화수를 뿌리면은 요 주변은 거품이 안 나지만 여기 피가 있는 곳에는 카탈레스가 있으니까 거품이 뽀글뽀글 나는 거지. 그 거품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세균을 죽이는 거야. 그게 소독약의 효과야. 원리가. 근데 아직 안 불었어. 세균이 번식하고 있겠지. 백혈구도 잡아먹겠지. 그럴 거야. 난 믿어. 이렇게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카탈레이스라는 카탈레이스. 무엇 이스로 끝나면 다 효소의 이름입니다. 나 무엇 신으로 끝나면 다 효소의 이름이야. 효소의 명명법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 말고도 외에 나도 모르는 효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우리 생명체 내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나눠두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175페이지 한번 읽어볼게. 예시. 효소의 활용 예시. 세탁 세제 얘기는 했어요. 난 청바지 탈색 이거 뭐냐면 청바지가 세포벽 식물성 성분이라서 세포벽이 있어서 굉장히 뻐덕뻐덕해. 되게 억세. 그거를 그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분해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청바지가 부들부들해집니다. 소화제 얘기했죠? 요 검사지 내일 해봤거든? 야 처음에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었어. 거기서 오줌을 딱 댔는데 갑자기 까만색으로 확 바뀌더라. 왜 그랬을까? 내 오줌 속에는 포도당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 포도당이나 닿으면 산화돼서 까만색으로 바뀌는 그 종이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까만색으로 확 바뀌더라. 깜짝 놀랐어요. 되자마자 갑자기 확 바뀌더라. 그게 바로 포도당 산화 효소가 들어있어가지고 포도당이나 닿았기 때문에 그런 색깔 변화를 나타내는 걸 이용하는 거라고. 혈당 측정기도 똑같은 원리고요. 키위즙, 파인애플즙 여기 단백질 분해효소 실제 들어있어. 그래서 단백질 분해효소 들어있어가지고 고기를 좀 연하게 만들어. 고기가 처음에 너네 일반적인 고기를 먹으면은 굉장히 좀 질긴 게 좀 많어 사실은. 어떤 집은 그 키위즙이나 파인애플 즙을 집어넣어 아니면 배즙을 집어넣어가지고 단백질을 좀 분해해서 어느 정도 연하게 만들어서 손님상에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집은 그런 소문이 들렸어. 락스이지 락스. 락스물에 담갔다 뺀다는 소문이 실제 있었어. 와, 그 소문이 들리자마자 바로 그 집은 절대 안 갔어요. 고기가 되게 쌌거든. 싼 이유가 있는가 봐. 모르겠어. 아무튼 미생물 효소를 이용해서 김치 된장. 그래, 좀 전에 김치 먹고 왔어요. 집에서 김치 먹고 된장 먹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생물 효소를 활용해서 발효식품을 만들어. 발효식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고 더 맛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효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아두고 문제 하나를 봅시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몇 번이었냐, 하늘아?
틀린 문제 위주로 한번 얘기해봐. 틀린 거 682요. 82? 오케이. 82 한번 볼까 다 같이? 풀어볼게. 688은 맞았냐? 틀렸지? 맞았다고? 틀려야 되는데 아쉽네. 보자. 과산화수소의 상대량. 이게 A. 이게 그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A하고 B의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써요. EA라고 액티비티 에너지로. 반응열. 이것도 Q라고 쓰는데 반응열 그냥 쓸게. 얘가 결과가 모르네 이렇게 됐대. C, D. 문제 읽어보자고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를 분해되는 반응에서 우리 먼저 알아. 조건 A와 B일 때 시간에 따른 과산화수소의 상대량을 비교했고 표는 반응이라도 활성화에너지 반응열을 나타냈다. A와 B는 각각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중 하나다. 그럼 끝났네. 효소가 있는 건 뭐야? B네. 여기 효소가 있고. 근데 과산화수소의 양이 시간에 따라서 겁나게 줄었잖아. 얘는 효소가 없어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가 있을 때 더 낮지. 더 낮아요. 얘가 높아. 하지만 반응열은 아까 그 그래프 그렸잖아. 기억나? 요거 일부러 지웠는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반응열이지. 반응열. 반응열은 효소가 있든 없든 똑같죠. 두 개는. 요거만 알면 되는 문제야. A는 효소가 없을 때도 맞지? B는 A분의 C는 1보다 크다. A분의 C는 아니지. 분모가 더 크잖아. 분자보다. 됐잖아. 작잖아. 네, 지금. B는 D보다 작다. 같다고 했어요. B하고 D는. 됐나요? 하나 더 풀어볼까? 사실 내가 688번 풀려고 하는 거야. 원래 이거. 688. 다 그릴게. 이걸 이해 못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 맞았다 어떻게 근데? 얘가 디귿인가? 기억인가?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미연. 그 다음에 리을. 각각이 뭐냐면 아까 그렸던 그림을 떠올려야 돼. 요 그림. 효송, 기질, 효소 기질 복합체, 효소 생성물 이렇게 떠올려야 돼. 요 단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아니 효소가 다 일정한데 효소가 다 똑같은데 아니 일정한 그래프가 하나도 없어요. 맞지? 근데 아까 말했어. 명칭이 달라진다 했잖아. 응? 얘도 효소를 부르 얘도 효소를 불러. 하지만 얘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제일 먼저 계속 증가하는 건 뭐야? 생성하는 물질이지. 생성물. 얘는 생성물이야. 계속 사라지는 건 뭐야? 기억이니까 얘지. 얘가 뭐야? 반응물. 즉 기질이 되지. 기질. 반응물. 그럼 니은하고 리을 중에 효소는 뭐냐 말이에요. 효소는. 처음에 감소하는 노란색 그래프 봐봐. 감소가 증가한대. 아니 왜 감소해? 그래.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하면 명칭이 바뀌잖아.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리을이 효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니은은 뭐가 돼요? 니은. 얘가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 거야.
리을이. 효소 기질 복합체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지. 명칭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리은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돼서 얘가 되는 거예요. 명칭이. 요것만 이해하면 돼. 요거. 나머지는 보기를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일단 요까지 하고 한 템포 끊었다가 갑시다.